투자 실패와 해고 위기가 겹쳐버린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란 단어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런 채무 조정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를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아붙이면 모든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게 하는데요. 소득 활동도 포기하고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낙오자가 되게 됩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채무자가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채무자, 채권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주식 투자와 해고 위기가 겹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씨는 1년 전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산재 처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핑계 삼아 퇴사할 걸 종용을 한 것이죠. A씨는 10년간 최선을 다해 근무하면서 함께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내쫓으려고 하는 사장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만약 해고당하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요, 이전에 조금 재미를 본 주식 투자였습니다.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대출을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늘렸지만 이마저 실패해서 부채 규모는 1년 만에 거의 1억 원이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부채 상담을 진행을 한 건데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분은 인터넷을 통해 이런저런 제도를 알아봤지만 도저히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직접 부채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숨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인데요. A씨의 경우 배우자와 회사가 모르게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연체 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개인 회생은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어서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알게 되면 이혼당할 것이고 회사가 알게 되면 해고당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A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집도 떠나고 회사에서 해고당할 바에는 먼저 그만두겠다는 생각도 한 것이죠. 빚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요, 주변 사람들의 실망과 원망인 듯했습니다. 이런 A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한 대안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해결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을 시켰는데요. 월 납부액과 총 상환 이자를 고려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제도는요, 31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소득 350만 원에서 보장성 보험료 25만 원과 대출 상환금 180만 원을 뺀 145만 원으로 내 식구의 생활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삶이 팍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총 상환이자가 5,060만 원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요, 소득 350만 원에서 보장성 보험료 25만 원, 주택담보대출, 개인 워크아웃, 약관대출 150만 원을 상환하고 남는 17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이 필요했고요. 이것이 바로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연체를 진행할 시에 추심과 도촉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이 A씨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급여에 대한 가압류로 회사에서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A씨가 해고를 당한다면 부채 상환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자신은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A씨는 크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국은 A씨는 일 아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비용 때문에 현재와 비교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소득활동을 계속하면서 빚도 갚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두려워하던 자신의 부채 사실을 마침내 배우자에게 털어놓았는데요. 아내는 A씨의 생각과 달리 이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빚을 빨리 갚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것은 A씨뿐 아니라 이 가정의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힘들게 마련했던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를 얻었고요. 배우자도 재취업해서 월 8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마련했습니다. 담보대출액을 50만 원 정도 줄이고 늘어난 소득을 합한 275만 원 중에서 17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100만 원씩 저축을 꾸준히 해서 당초 예상했던 10년이 아닌 6년 만에 프리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기로 했습니다. 부채에 대한 책임은요, 결국 나 자신에게 있죠.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해도 빚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개인의 노력, 의지, 태도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제도와 개인의 노력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이겠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함으로써 비로소 빚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든든한 가족이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개인 채무 조정 제도인 것이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채무자와 금융회사 양자 모두에게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투자 실패와 해고 위기에 놓인 가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남자들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조금 더 현명하게 가족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개인의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막다른 골목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그런 현명함을 우리 자신들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경제적 안정과 재무적 자유 많은 분들이 이뤄내고 계십니다. 이 카페 잘 활용하셔서 여유로운 경제상을 만들어서 양질의 삶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날마다요. 자, 다음은 오늘의 PPL입니다. 선진국 투자상품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투자상품이라는 겁니다. 투자상품은 뭐예요? 원금 손실 위험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헤지펀드사가 이러한 원금 손실 위험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낮추어 주게 돼서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용기간은요 1년입니다. 짧죠? 보통 펀드나 다른 투자 상품들은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는 1년입니다. 아주 편하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한국의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 증권사 그리고 은행의 원금 보장형 ELS 상품보다 10배쯤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금 보장형 ELS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기 시에 원금만 가져가거든요. 수익을 거의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외 직구한 선진국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공주통에 가입하셔서 게시판 중에 하나인 글로벌 금융상품 게시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특히나 많은 관심 바라고요. 현재까지 제가 찾은 금융상품 중에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더욱더 여유로운 경제적인 상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